2차전지 쪽으로 현재 매물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1% 가깝게 하락하면서 850선 이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9시 구간 상당히 좀 어지러운데 그러면 이럴 때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고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투자의 기술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는 2차전지 주도주 눌림목 기회고, 선물 335포인트의 이제 기준, 이렇게 보고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현재 이후 움직임을 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 지수가 332.4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난 8월 28일 날 선물 기준으로 335포인트가 들어오면 시장에 매수 시그널이 들어온다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345를 돌파를 해서 이 고점을 찍고 이제 이번에 FOMC가 끝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데, 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선물이 332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박스의 시장이 계속 연출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외인들이 제가 선물 335를 다시 돌파를 해주는 시점까지는 조금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이 조금 난항을 겪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뭐 전저점이 잇따라 된다 해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매수 자리가 오는 구간이고, 그리고 여기서 강력하게 하락 쪽으로 배팅을 할 수 있는 건 저는 크게 없지 않았느냐.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부터 한번 잠깐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적으로 이제 스탠스를 이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올 하반기 올해 이제 한 번 더 연준의 기준금리를 발표를 할 텐데, 그게 이제 인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동결적으로 갈 것이냐, 자,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약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외인들이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선물 지수가 335, 자, 이 지점을 돌파를 했어요. 정확한 좀 기준적 말씀을 좀 드리면 334포인트에서 38포인트. 자, 여기서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면 시장은 여기서 또 완전한 바닥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즉 이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차트가 이제 코스피 차트예요. 직전 저점이 이탈되면서 지난 금요일에 양봉 이후에 오늘 음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시면 848포인트 선에서 직전 저점, 지난 금요일의 저점을 하향 이탈하는 이게 음봉 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강력한 매수 수급이 유입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장이 올라가려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2차전지 주도주들이 올라가야지 시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차전지들을 지금 하방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2차전지뿐만 아닌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면, 시장에 대한 주도주들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전략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략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 예비 심사 청구가 이제 상장 청구가 되면서 이번에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부각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제 시장의 수급 자체를 보게 되면 이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자리에서 찍어 누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락폭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하면 시장이 바닥을 찍으면서 2차전지도 올라오고, 그리고 그 외 종목군들도 이제 흐름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게 2022년도에 에코프렌들리 데이에서 그 에코프로입니다. 엔트리급에서는 이제 소디움하고 나트륨이죠. 나트륨 그리고 LFP 배터리에 대해서 저가형으로 이미 먼저 비전 계획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프리미엄급은 이제 NCM이라든지 NCM 그리고 NCMX, 우리가 4원계, 3원계, 4원계에 대한 이 배터리 주행거리 이제 밀도 자체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사실 우리 국내 시장은 2025년도 이후에 이제 LFP 시장에 대한 이제 캐파 증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두에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고요. 그리고 프리코발트도 마찬가지고
그 리튬 망간 리치 OL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오히려 우리 시장 자체는 이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2차 전지 공략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 에코프로 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정공정이죠. 예, 우리가 이제 전구체 공정인데 프리커서라 얘기를 하는데 이 수직 계열화 되면서 지금 일단은 3분기 자체는 리튬 가격이 빠지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이제 수직 계열을 하면서 양극재 기업들과 프리퀀스 그러니까 전구체 기업들이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어떤 변환점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 국내 시장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이번에 상장이 되게 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이제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자, 이쪽도 마찬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여기 에코프로 그룹들하고 저기 예 포스코 그룹들이거든요. 포스코 그룹들도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하고 중국 기업 CNGR하고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면서 여기 보시면 자, 포스코 홀딩스하고 CNGR은 6대4 지분으로 이제 우리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CNGR은 2대8입니다 지분이. 그래서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이제 포스코 그룹들도 이제 수직 계열을 통해서 앞으로 굉장히 이제 영업이익, 포스코 퓨처엠은 우리 양극재, 음극재 다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 전구체 기업까지 이제 수직 계열을 하면서 상당히 올해 4분기에 영일만에서 이제 착공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략들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구간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아침에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직전 저점까지 88만 원 선까지 뭐 내려오기보다도 이 구간에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저의 매수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에코프로 BM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 대비해서 보세요. 9월 13일에 저점이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27만 원 저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시장은 흘러내렸는데 에코프로 BM은 그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잠깐 보시면 자 9월 13일에 저점선은 살짝 이탈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요 지점에서는 이제 매수 자리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이제 매도가 빠지는 하락이 좀 진행이 되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좀 조바심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할 수는 없지만 이런 구간들은 거의 이제 매수 절호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줄이는 시점까지 우리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에코프로를 보시면 에코프로도 하락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이제 90만 원 선 초반권, 92만 원 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기존에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시면 충분히 이 주도주들이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도 이번에 지난 9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한번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잖아요, 지금. 내려오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 점을 참고를 열심히 하고 대응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리고 반대편에서 우리가 기관들이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한미반도체를 억지로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온다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 시 55,000원이나 57,000원 선에서 반등 시 매도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이지 이게 뭐 전적으로 정고점을 넘어간다 이런 모습들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보시면 다음 그 10월 5일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 이슈가 부각이 되는데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죠? 고점 대비해서 9월 12일부터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주 세력들 그러니까 이 레인보우 로봇을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여기서 정고점을 넘어갔을 때 이 본인들의 물량을 팔 수 있는 가격 공급까지 확인을 해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4만 원인데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시고 지금 가격 자체가 지금 거의 10배 이상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적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 루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고점에서 이건 못 넘어간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루인을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이게 정고점을 넘어왔을 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현재 시장이 선물 지수가 지금 333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직전 저점이 이탈돼서 330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내가 주식을 보유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실적과 성장이 같이 겸비가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 자체가 어떤 산업이 가장 유망한지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시장 자체는 선물 지수가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지난 8월 18일 정도가 이제 328이거든요. 이 저점이 이탈됐을 때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수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어느 섹터에 잡아야 될지 그 판단을 좀 하셔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이 지금 850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이등평균선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840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언더슈팅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매도 어떤 물량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요. 그 이후에 지금 뭐 920, 950을 넘어갈 때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어떤 거냐를 한번 판단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코스닥 쪽과 코스피 쪽을 보게 되면 코스피 쪽도 지금 직전 저점에서 위치를 해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241선인 2470포인트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시장을 견인하는 섹터, 그러니까 뭐 반등을 노리는 이런 전략 말고요. 그 중심선상에는 어떤 섹터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신중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선상에는 저는 거래소 쪽에서는 우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수직 계열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리튬의 가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5만 원이면 굉장히 싸다.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그 가치가 이제 서서히 반응을 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에코프로가 지금 살짝 좀 눌리고 있지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이렇게 이슈를 해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찍어 누르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물론 왜 그 기업들이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이쪽에서 지금 눌러서 이제 주식을 빼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그들은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빠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가 주식을 한 달, 뭐 한 분기로 보유를 했을 때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퓨처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 위대한 기업들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못 가면요, 그죠? 그 중심선상의 주도주들이 못 가면 시장 못 갑니다. 그걸 명심을 하시면서 지금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전략들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근 2차 현재 움직임을 두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제스터 전문가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꿋꿋하게 지금 이럴 때가 정말 절호의 기회다, 싸게 살 때다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또 마제스터 전문가와 투자 성향이 비슷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이 논리가 정말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또 실전에서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수선한 1시간 이렇게 또 보내고 지나고 나면은 시장이 조금 더 틀을 잡아갈 겁니다. 이런 흐름들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장도 현명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